그 XX입니다. 네, X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봤을 때 좋은 얘기 같지는 않구나라는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김정은 호칭은 그 XX, 살기 위해 충성하는 척이라고 이게 직접 인용을 한 거죠. 누구의 얘기입니다. 누구의 얘기냐? 탈북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김정은 현재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칭이 우리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 XX라고 불렀어요. 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탈북한 외교관의 얘기예요. 마음이 통하는 주재원 동료 둘이 있었는데 나까지 셋이 모이면 김정은에 대한 호칭이 그 XX였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 XX가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이상해 라고 말하면 그게 김정은인 줄 다 알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론 뭐 유럽에 있는 외교관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북한 땅 안에서 있는 건 아니고 유럽에 나와 있는 거긴 합니다만 주재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들하고 그 XX라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호칭을 한다. 이게 김진욱 대변인 북한학 전공을 또 하셨죠.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사실 저런 얘기는 뭐 아무리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외교관이라고 네. 하더라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 북한 체제라면. 그런데 지금 저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 어떤 이 정권에 대한 이 이반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1990년대 중반에 이 고난의 행군 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네. 대기근이 있어서 아사자가 뭐 10만 명에서 뭐 한 40만 명까지 났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지금 현재의 시기가 김정은 시대의 이 시기도 그에 못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북한이 고립되어 있고 세계에서 네. 고립되어 있고 또 자급자족이 굉장히 잘 안 되고 또 중국과 의존했던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좀 가까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네. 그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환경이 생활 환경이 과거 예전만큼 못해지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에게 더 많은 그 외화를 획득해 벌어오라는 걸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일들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그 쿠바 그에서 네. 참사관 한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탈북을 했는데 네. 그 분도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본인들이 외화벌이에 그 일조하는 그런 그 기계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내에 민심이 이미 됐다. 상당히 이반이 이미 됐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박충권 의원이 탈북을 해서 지금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례로 지금 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박충권 의원이 저희 MBN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독재 정권이 뭐 괜히 독재 정권이겠습니까? 독재자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목 날아갈 수가 있는데 네. 김정은 앞에서 얘기할 때도 혹시라도 침튈까 봐 이렇게 이 손으로 입을 네. 가리고 무릎 꿇고 얘기를 하고 네. 네. 괜히 독재 정권이냐. 혹시 앞에서 얘기할 때 침이라도 튀길까 봐 입 가리고 얘기를 하는 거다. 왜? 목 날아갈까 봐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목 날아갈까 봐라고 박종원 의원 얘기를 했죠. 여기도 살기 위해 충성하는 척 하는 거다라는 탈북자의 전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 살기 위해서 충성을 한다라는 건 현재 북한이 공포 정치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공포 정치의 단적인 예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시죠. 통해서 대북 정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김정은이 한 번은 평양에 있는 자라 공장을 네. 양식장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네. 근데 그때 그 자라 공장이 군부대 소속 기관이어서 지배인이 군인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김정은이 오기 전에 정전이 돼갖고 이제 뭐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제 자라 한 마리가 죽어서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왔다가 그거 보고 나서 그날 뭐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거 보다가 죽은 자라를 보고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그 지배인한테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내고
돌아서서 가다가 그 화가 안 풀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 견장을 손으로 잡아서 떼고 예. 어머. 그래서 바로 처형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혈질이고 굉장히 폭군이다. 네. 자라 공장에 갔는데 자라 한 마리가 배를 드러내고 위에 올라와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라 한 마리 죽은 거 보고 바로 처형으로 이어졌다. 이런 공포 정치가 지금 북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올라왔을 땐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다고 해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스위스 유학파 출신인 김정은은 좀 다를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집권 후의 행태를 보면서 더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걸 절감했다. 더불어서 국가보위성 출신의, 이게 다 가명입니다. 국가보위성 출신의 한 탈북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국의 국정원이 만약에 10만 달러만 주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갖다 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접촉을 안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던 북한의 국가보위성 동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만 달러가 뭐 물론 적은 돈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 돈 한 1억 정도 되죠. 근데 1억만 주면은 내가 무슨 정보든 다 갖다 줄 수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국가보위는 굉장히 고위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기사를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엘리트 탈북 김정은 때의 2.5배로 급증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김정일 집권기에는 54명이었는데 김정은 집권기는 134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많이 탈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진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러다가 북한이 붕괴하면 어떡하지? 혹은 붕괴가 아니라 막판에 마지막 발악의 느낌으로 뭔가 큰일 저지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